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해 보이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민감성 피부 스킨케어 시장의 절대 강자, 네오팜인데요. 그런데 이 눈부신 성공 이면에는요, 회사의 미래를 뒤흔들 수도 있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록적인 성공과 숨겨진 위기, 그 갈림길에 선 네오팜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433억 원. 이게 네오팜이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단순히 돈이 많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경쟁사를 사버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대규모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말 그대로 실탄을 아주 두둑이 챙겨놓은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현금이 넘쳐나는 회사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네오팜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열쇠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오팜이 쌓아올린 이 금융의 성체가 도대체 얼마나 단단한지 그 성공 스토리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근데 이 회사가 단순히 현금만 쌓아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세를 한번 보세요. 매출액은 11%, 영업이익은 16.7% 성장했죠. 특히 저기 맨 아래에 단기순이익 보이시죠? 무려 20%가 넘게 성장했어요. 이건 뭐냐면 버는 족족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알짜배기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는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영업이익률 21.8%. 아시다시피 뷰티 업계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요. 광고비다, 신제품 개발비다, 돈 쓸 때가 천진데 100원어치 팔아서 거의 22원을 남긴다는 건 이건 뭐 업계 최상위권, 거의 압도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단한 성체를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무차입 경영. 네, 맞아요. 빚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은행 눈치 볼 필요 없이 회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100% 자유롭게 소신껏 움직일 수 있다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완벽해 보이는 것에는 반드시 균열이 있기 마련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장입니다. 이 견고해 보이는 갑옷 아래에 숨겨진 약점들, 그 균열을 하나씩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균열, 바로 이 의존도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체 매출의 거의 3분의 1이 딱 두 곳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나와요. 이건 뭐냐면 남의 땅 빌려서 장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 플랫폼들이 우리 수수료 올릴래요 하면 네오팜 입장에서는 이익이 깎여나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좀 불리한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보세요. 매출은 11% 늘었는데 재고는 23% 넘게 늘었어요. 쉽게 말해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속도보다 창고에 쌓이는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이야 뭐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재고는 언젠가 회사의 발목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뭐랄까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심차게 문을 두드렸던 중국 시장, 그 성적표가 여기 있습니다. 네오팜 상해 법인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서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나오죠.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번 돈보다 쓴 돈이 훨씬 많아져서 결국 사업을 접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네오팜이 할애 시장을 직접 공략하는 데에는 아직 좀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경험이 된 거죠. 자, 그럼 이런 위기 신호들 앞에서 네오팜은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 세 번째 장에서는요. 미래를 위해 네오팜이 던진 아주 과감한 새로운 베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오팜의 새로운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기존의 핵심 시장, 그러니까 영유아 스킨케어 시장이 저출산 때문에 점점 좁아지니까 완전히 새로운 영토로 눈을 돌린 거예요. 첫째는 펫케어, 둘째는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전자 진단 시장까지. 기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선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도전에는 언제나 새로운 위험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네오팜의 레이더에 포착된 이 새로운 위험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숫자 14.1억 원,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네오팜이 소송에 걸려있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연간 순이익의 거의 5%에 달하는 꽤 큰 돈이에요. 만약에라도 소송에서 지게 되면 힘들게 번 돈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토해내야 하는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네오팜이 뛰어든 새로운 시장, 그 현실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랑 펫케어 시장은요, 이미 CJ나 종근당 같은 대형 제약사, 식품사들이 참호를 깊게 파고 버티고 있는 말 그대로 전쟁터라는 겁니다. 네오팜이 이 거인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까지와는 정말 차원에 다른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어야만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위협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저출산 문제죠. 네오팜의 대표 브랜드 아토팜의 주 고객이 누구겠어요? 바로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 이건 뭐랄까 회사가 서 있는 땅 자체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협인 거죠. 자, 지금까지 좋은 점 그리고 불안한 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는 네오팜의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회사의 여정을 한눈에 추적할 수 있는 투자자용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네오팜을 보실 땐 바로 이 4가지 항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영업이익률. 신사업에 돈을 쓰면서도 과연 꿈의 20%대 마진을 지켜낼 수 있을까? 둘째, 재고 증가율. 팔리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셋째, 플랫폼 의존도. 특정 두 회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과연 낮출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수출. 중국 시장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해외 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네오팜의 미래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신호등이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막대한 현금을 쌓아올린 견고한 성체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저출산과 특정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라는 피할 수 없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죠. 과연 네오팜은 이 새로운 베팅들을 성공시켜서 이 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주저앉게 될까요? 현금 부자 철옹성으로 계속 남을지 아니면 갈림길에 선 거인이 될지 이제 그들의 다음 행보 하나하나가 그 답을 말해줄 겁니다.